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어제 출연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인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천하용인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천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천하용인 모임이 있었잖아요. 허은하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네. 예.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밝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자, 일단 천하람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던가요? 네,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100% 동의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향성, 또 예. 단계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시겠지만은 예. 정치적인 센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보수 정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국 단위 선거를 2연승한 유일한 당대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좀 의미를 뒀던 것은 요새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량이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 또 비명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의 인물들이나 다른 제3지대 인물들의 연대 가능성들이 굉장히 폭넓게 펼쳐지면서 이거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내지는 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이 제가 만나서 있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니까 본인 정치 인생을 걸고 뭐랄까요, 굉장히 좀 깊게 또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 네.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뭡니까?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방향성이나 손잡는 인물 추진의 구체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의가 100% 안 될 수 있죠. 아니 정치인 둘이 어떻게 입장이 100%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대전략이나 큰 방향성,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신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그럼 대전략은 뭐예요? 방향성은 뭐예요?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신당에.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략이나 방향성은 본인한테 더 많이 들으셔야 되고 아마 지금까지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 같이 갑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또 창당이라는 게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신당 창당이라는 거, 사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탈당을 수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마치 천하람은 이제 이준석이랑 완전히 선 그었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는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당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과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보수 진영 다 죽는 공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노력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 신당 창당이라는 게 절대적인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 수단 같은 성격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긴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단계적 계획들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설정하고 또 현재 바로 뭐 탈당해서 창당을 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런 점도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당과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12월 27일까지는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수단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단계적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월 27일이 돼서 창당의 깃발을 공식화해서 드는 단계부터는 그건 이제 수단적 성격이 아니겠죠. 그 목적이 되겠죠. 그 당 자체로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흔들겠다라는 의도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3시대 정당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 이왕이면 국민의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고작 1년 반 정도 전에는 저희가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같은 분위기에서 저도 선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지방선거 정도의 분위기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간단치는 않다 보니까 또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떠나서 어쨌든 당의 국민의힘의 변화가 최선책이고 신당은 차선책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아니 뭐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도 다만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자 또 판단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천안함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로 보고 있는 여권, 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변화의 핵심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변화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은 솔직히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결국은 이미 지금 당정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자체도 거의 무슨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인물들로 채워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셨던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가 지켜지는 국정 운영을 하신다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것이고 신당 논의의 동력 같은 것도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 기조를 변화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이건 수직적 당정 관계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앞으로 당정 관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당의 어떤 지도부가 좀 무리하게 변화되고 또 무리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우선 반성과 성찰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정 기조 부분도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못하셨던 부분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신다면은 저는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국정의 운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해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것만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은 조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당과 우리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저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사실 대통령께
대통령께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국 예. 우리 국민들은 권력자가 무엇인가 자신의 권력을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 환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무슨 뭐 몇몇 윤핵관 중진들을 뭐 어떻게 불출마시키고 이런 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니까 불출마시켜도 어디 다른 자리 주면 그만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성찰하시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환호했던 거는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듯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였는데 대통령께서 우리 진영의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봤냐 하면서 감싸고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뭐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우리 진영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알겠습니다.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난 전당대에 있었던 일 이런 부분들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네, 저는 뭐 다들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가 없어지니 좋아졌다. 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당과 대통령이 좀 더 잘 되자 아니면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부 비판에 대해서 그걸 쓴소리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이게 내부 총질이다라고 규정하면서부터 저는 이 모든 어떤 당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하는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사실 대통령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당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당정관계 수직화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에 계신 의원들이 다 모두 겁을 먹어가지고 제대로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께서 무건의 어떤 그런 부분을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몇몇 언론 단독 보도로 있었던 내용인데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 중진들하고 지도부 친윤 의원들의 용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기 예산을 할 수도 있다.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천하람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가 처음부터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물러나 줄래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물러나라 아니면 내지는 뭐 서울로 가라 이런 게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실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뭐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부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그리고 또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옮길 것이고 또 그 자리에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뭐 내지는 요청한 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해산하겠다. 글쎄요,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저는 좀 굉장히 시끄러운 여당에 오히려 더 혁신위가 여당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 위원장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명확한 기준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 물러나지 않으면 뭐 그만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발표해서 이 기준에 맞게 혁신안으로 올려야죠. 이거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지도부에? 중진이면 중진 어디부터고 어떤 기준인 것이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반발이 있더라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지현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상에 계속 출마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출마하는 게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좀 저는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장제원 의원조차도
지금 본인이 희생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뭐 명확히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